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일 2월 첫날 전태세계 뉴스 쇼스톱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북한 한류 단속 젊은 세대가 김정은 이길 것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먼 윌슨 미국 민주주의 기금 NED 회장은 31일 북한 김정은에게 가장 위협적인 건 북한 주민들이 남한 주민들의 일상을 알게 되는 것이라며 북당국이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얼마나 두려우면 한류 콘텐츠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들에게 12년형을 선고했느냐고 했습니다. 윌슨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결국엔 북한의 젊은 세대가 김정은을 이길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슨 회장은 나토 사무총장실 부국장,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시기인 2001년부터 2004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북 유럽 담당 국장, 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백악관 유럽 담당 선임국장 및 대통령 특보를 지낸 베테랑 외교관입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 부회장을 지낸 뒤 2021년 7월부터 NED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NED는 1983년 미 의회가 설립한 비영리 독립단체로 1990년대부터 북한 인권단체 활동에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윌슨 회장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회복력 재강화를 위해 서울에서 열리는 써니랜드 이니셔티브의 회의 참석자 지난 30일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 회의는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국방연구소 이재명 캠프의 기밀 유출에 공약 수립 지원 정황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이 2021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에 따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국방연구원 임직원들이 오히려 공적 자원을 동원해 특정 정당 정치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이 후보를 돕는 과정에서 국방 관련 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했고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위한 참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국방연구원은 비밀 자료를 유출한 적이 없고 여야의 정책 자문에 응했을 뿐이라며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연구원 김윤태 원장은 2021년 3월 세종연구소 부소장인 김모 씨로부터 이 후보를 위한 국방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을 앞두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김 씨는 앞서 국방연구원 상급기관인 국방부에서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고 2021년 10월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이 후보 대선 캠프의 국방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공약 개발 관련해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북한산 등산 모임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화방은 등산을 위한 친목 모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후보 캠프 관련 인사와 김 원장 등 국방연구원 인사들로 이루어진 대화방이었습니다. 김 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북한산 등산 모임 대화방은 시간이 지나면서 선거 캠프와 같은 성격으로 발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영호 통일원 장관 북전쟁관 수용 국회 토론회에 반국가 형태 묵가 못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 또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 등 언급이 나온 데 대해 학문적 자유라는 미명하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반국가전 형태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31일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북한 인권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에서 이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호응하고 북한의 의도적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황당한 형태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반국가적인 이적 망언이라며 유니온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는 2일 광화문에서 친북 망언 윤미향 규탄 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재향군인회도 국회에 유니온 제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인권 민간단체협의회는 종북 세력의 숨겨둔 본심이 역력히 드러난 광경이라며 정부 당국의 향후 종북 세력의 반 대한민국 활동에 철저히 법대로 집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 징역 2년 강내구 1년 8개월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2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강내구 씨는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법정에 구속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첫 1심 선고입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씨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두 사람은 당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대의원을 포섭하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재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200억 원 이상 지원받는 집권 여당과 그 당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이 선거가 전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증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경선 선거 캠프 내 활동가들에게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지급 광연이었다고 해도 표명을 정당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 당원 투표로 비례선거제 결정, 사실상 방침 정해. 더불어민주당이 40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놓고 혼선을 거듭해온 결과 돌파구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1일 전 당원 투표를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당원의 뜻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그동안 비례대표용 위성등장을 방지하는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할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제도에서 여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총선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일찍감치 21대 국회 이전의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안을 확정하고 민주당의 당론 결정을 압박해왔습니다.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더는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민주당 지도부는 조만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당원 투표 실시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은 남한 적대의식 강조로 ROK 호칭 바꿔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대외적으로 부르는 호칭을 기존 사우스 코리아에서 ROK로 바꿨습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노선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31일 유엔 군축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 열린 군축회의 일반 토의에서 북한 측 대표인 방광혁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대리가 우리나라의 국호를 ROK로 불렀습니다. 방광혁 대사대리를 비롯해 북한 대표부 인사들은 그동안 유엔 회의장에서 그동안 남조선으로 풀이할 수 있는 사우스 코리아 또는 그 줄임말인 SK 등의 표현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으로 해석되는 ROK로 호칭을 바꾼 것으로
유엔회의 발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당 위성정당 발기인 대회에서 당명 국민의 미래로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힘당은 31일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당명을 국민의 미래로 결정했습니다. 40총선이 70일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고수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당까지 위성정당을 띄우자 21대 총선처럼 꼼수 위성정당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직자 등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온라인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과반수인 100명 이상이 발기인 대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도당도 발기인 등의 절차를 마친 뒤 별도의 발기인 대회를 열어 공식 창당할 예정입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플랜 B의 과정을 밟아가는 카드라며 민주당이 병립형 회기를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정당 투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기를 당론으로 정하고 민주당의 결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 미래 창당을 놓고 선거제 협상에서 꼼수로 일관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의 벽, 일본을 넘고 미국과 유럽 EU만 남아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가 일본의 벽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두 회사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미국과 유럽연합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일본 공정추진위원회가 3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경쟁당국은 두 회사의 합병으로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저병항공사 3사가 결합할 경우 한일 일부 노선 점유율이 높아져 경쟁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합 대상 저비용 항공사들은 운항이 겹치는 한일 여객 노선 12개 중 7개 노선은 국내 LCC 등 다른 항공사들이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발 4개 노선 오사카, 삿포로, 나고야, 후쿠오카, 부산발 3개 노선 오사카, 삿포로, 후쿠오카 등에 대한 항공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슬롯을 일부 넘기기로 했습니다. 반면 경쟁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서울, 부산, 도쿄, 서울, 부산, 오키나와, 부산, 나고야 노선은 양도 대상에서 뺐습니다. 대한항공은 첨예한 사안이 걸린 일본 경쟁 당국에서도 양사의 결합을 승인했다며 일본의 승인이 미국과 EU 승인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14개국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을 신고해 이날까지 터키에 대만,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전태석의 뉴스 쇼스탑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